고려 초에 거란과 전쟁을 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영웅들이,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웅들이 출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공진이죠. 드라마를 통해서 겨우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하공진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현종 2년 서기 1011년 12월 기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달에 거란이 하공진을 죽였다. 그러니까 죽은 해가 밝혀져 있는 거죠. 1011년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뒤에 향년 몇이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역산을 해서 출생한 해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이고요. 고려사에 입전이 돼 있습니다. 고려사 하공진 열전이 있어서 그나마 하공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맨 첫 문장이 진주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 사람이라는 건데 고려시대 사람들을 설명할 때 어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 사람의 본관을 가리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진주 하씨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또 재확인할 수 있냐면 조선 초에 기록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각 군현의 성씨 조를 보면 이제 진주를 찾아가는 거죠. 세종실록 지리지 진주 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토성이라고 해놓고 정씨, 하씨, 강씨, 소씨 네 성씨를 기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정씨, 진주 하씨, 진주 강씨, 진주 소씨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아마 신라말 고려 초의 혼란기에서 지방의 독립 세력으로 등장한 호족 가운데 진주에서 세력을 키운 어떤 사람이 하씨성을 받은 것이다. 성씨를 고려 태조 왕건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공진이 직접 태조 왕건을 만나지는 못했을 테니까 하공진의 할아버지나 또는 증조 할아버지 정도에서 왕건을 도왔고 그래서 하씨성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주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더 있죠. 강민첨, 네, 역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강민첨도 진주 강씨입니다. 아마 하공진과 강민첨은 활동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진주 사람이네? 이러면서 가까이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진주 사람들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선 초의 하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하륜도 진주 하십니다. 그 조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를 알려면 사조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사조는 네 분의 할아버지,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외조부 이렇게 넷을 조사하게 되는데 하공진의 경우는 넷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공진이 이 집안에서는 처음 유명해지는 사람이에요. 관리가 된 방법도 모릅니다. 오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런데 목종 때 관직이 중랑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 중랑장은 이때는 아직 정비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뒤에 제도가 정비되면서는 500명 단위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군대의 지휘관, 다시 얘기해서 무신이죠. 무신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과거에 급제했거나 하는 이런 문신은 아니었다는 뜻이고 대체로 군인으로 시작해서 무신관직을 얻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 하공진 열전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관직과 활동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때 압강도 구당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압강도 구당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압강은 압록강이에요. 도는 나루, 압록강을 건너는 나루에 구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당사. 자, 압록강을 건너는 나루에 파견되어서 뭔가를 하는 관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관직 이름이죠. 왜 이때 압록강에 이런 관직이 설치되었는가?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994년의 일입니다. 고려사 세가를 찾아보면 처음으로 압강도 구당을 설치하고 이승건을 사로 삼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공진으로 대신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994년에 압강도 구당사라고 하는 관리를 처음 파견했다는 것인데, 이 994년이 어떤 해냐면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993년 겨울에 서희와 소손령이 외교 담판을 벌였죠. 이 압강도 구당사가 파견되기 1년 전, 사실은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때 서희가 뭐라고 하죠? 압록강 안팎이 모두 우리 땅인데 여진이 길을 막고 있어서 바다를 건너기보다 어렵다. 거란에 사대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 옛 영토를 돌려줘서 여기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가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거란에 사대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거란군이 물러나게 됐고, 자, 그렇다면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 후속 조치는 뭐냐면 압록강까지 성과 보루를 쌓아서 길을 내는 작업을 하는 것일 텐데, 이때 돌아간 소손령이 바로 고려에 글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경이 서로 맞닿았다. 압록강까지 거란이 내려와 있었고 그 전에 고려가 청천강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고려 국경이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북상을 해서 이제 국경이 맞닿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길의 요충지에 성곽을 쌓아야 되는데 누가 쌓을 것인가? 압록강 서쪽, 그러니까 압록강까지는 거란이 5개의 성을 쌓기로 할 테니 압록강 아래 청천강까지, 청천강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가 안북부였거든요. 그래서 안북부부터 압록강까지 280리 이 공간에는 고려가 성을 쌓는 것으로 우리 합의를 하자. 이렇게 소손령이 이야기를 해와요. 자, 여기에 따라서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길을 내고 성을 쌓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공진이 파견이 된 거죠. 이때 압강도 구당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로부터 한 80여 년 뒤에 또 다른 사료가 나와서 이 추측을 뒷받침해 줍니다. 서기 1088년 고려 선종 5년 9월 달에 요가, 이때는 거란이 요로 나라 이름을 바꿨을 시기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사는 거란이 국호를 거란으로 할 때는 꼭 거란으로 써주고 요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는 꼭 요라고 이름을 써주는 이런 아주 치밀함을 보이는데요. 이때는 요가 국호였던 거예요. 요가 압록강가에 각장을 설치하려 하자. 각장이라는 게 뭐냐면 무역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압록강가에다가 무역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고려와 무역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항의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 우리 너희랑 무역하기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항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성종 때 서희가 국경을 획정하는 일을 맡아서 이걸 관할했고, 동경유수 소손령이 황제명령을 받들어서 각자가 양쪽 국경을 담당해서 성을 쌓도록 했다. 이것 때문에 하공진을 안문에 파견해서 압록의 구당사로 삼고, 여기 나오는 거죠. 성을 쌓기 위해서 하공진을 압강도 구당사로 파견한 것이다.
80년도의 기록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낮에는 나가서 동쪽 강변을 감시하고 밤에는 성 안에 들어와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압록강가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성 쌓는 일을 감독했다는 거예요. 왜 감독을 해야 됐죠? 원래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진족은 거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려와 거란이 자기들끼리 합의해놓고 여기 고려 땅이니까 다 나가. 이제 고려가 거기다 성을 쌓을 거야 이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진이 반발을 하니까 하공진이 파견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하공진은 이때 군대를 이끌고 파견이 됐을 거예요. 무신이었던 거죠. 하공진의 이러한 역할로 그 결과 변방의 초적을 제거했고, 초적은 도적이란 뜻이고 이거는 아마 여진족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이걸 다 제거한 다음에는 별다른 대비가 없어도 변방의 사정이 한가로워졌다. 여기가 평온해졌다라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하공진의 역할인 거죠. 자, 이 일을 하고 아마 돌아왔겠죠. 돌아온 다음에 기록이 또 뚝 끊어졌다가 목종 때 중랑장에 임명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랑장은 무신 정오품관직이고 500명 부대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때 뒤의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공진이 함부로 동려진 부락을 공격했다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려진이니까 이제 압록강보다는 훨씬 더 동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을 텐데 거기가 어딘지는 지금 모르지만 뭔가 지금의 함경도 쪽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동려진 부락을 함부로 공격했다가, 함부로라는 것은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공격했다가라는 뜻인데 패배를 해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되냐면